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대불산업단지가 14년 만에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강진군이 도입한 천원 택시가 활성화되면서 택시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연안여객선 5개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죽은 공간이 스마트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암군 3호읍에 들어선 대불산업단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지난해는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도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마지막 산업시설 용지까지 100%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의 배후주거단지 내 마지막 산업시설 용지.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선박 파이프 제조 공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신규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업체는 파이프 제조는 물론 후공정까지 지역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까지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최대 납품처인 현대중공업이 가까이 있고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1997년 준공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초기 산업용지 수요가 늘면서 당초 배후 주거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도 지난 2009년 산업용지로 변경해 분양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신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변경된 산업시설 용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태. 최근 마지막 산업용지들이 팔리면서 14년 만에 100% 분양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지역 경제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장흥과 강진 산단에도 15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투자 유치에 훈풍이 불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단일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국내 첫 수산화 리튬 공장,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공장까지. 광양 율촌 산단에는 원료 공급부터 양극재 생산에 이르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광양시의 2차 전지 관련 투자 실적은 2조 9천억 원, 앞으로도 1조 1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됩니다.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산업 핵심지로 떠오르면서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기업체,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2차 전지 학과 신설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과정 개편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그 5개 업체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취업처가 좀 많이 이제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좀 취업이 우리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학과 신설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 하이텍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한 차례 학과 개편이 이뤄져 당장은 힘든 상황이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원의 예산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정착된다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고 청년 인재가 광양에 거주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이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 과정 예산으로 1,500만 원씩 2개 학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에 맞춰 지역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죽은 공간을 사계절 내내 채소를 재배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스마트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럽 상추와 허브 등 30여 종의 채소가 하루에만 100kg가량 수확되는데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 등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남로 사가역 한편에 LED 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LED 아래에는 푸릇푸릇한 채소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빛과 양분, 습도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실내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계절 변화나 날씨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죽은 공간을 채소 재배 공간으로 바꾼 이 스마트 농장에선 허브와 유럽 상추 등 30여 종의 채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역 가운데 유일한 이 스마트팜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바른팜은 하루에 100kg씩 한 달에 3톤의 채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LED 광을 통해서 자연광이랑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또 온습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기후 설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란 채소는 역사 안에 있는 카페와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가 부드럽고 무농약으로 재배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싱싱하고 그 위생적으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싱싱하고요. 맛있었어요. 스마트팜 업체의 판매 브랜드에선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람과 샌드위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은 판로 확보 등의 과제도 남아있지만 10년 동안 유휴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금남로 사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전남인재개발원과 강진읍을 운행하는 천원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인재개발원 교육생이 늘면서 택시업계도 반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도안면에 자리 잡은 전남인재개발원. 해마다 1,700여 명의 교육생이 찾아 짧게는 3주,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근처는 상가가 많지 않아 교육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강진읍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택시비만 18,000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원이 너무 이렇게 깊숙이 읍내권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원에서 읍을 한번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은 택시비 부담도 크고 이게 참 이동이 쉽지가 않은데요. 강진군은 해결책으로 천원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천원택시를 타면 전남인재개발원에서 강진읍까지 1,000원만 내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1,000원입니다. 저희 교육생 입장에서는 좋죠. 저녁 때나 교육원에서 식당이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올해 신규자 기본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당 3주 동안 약 80만 원을 소비해 13억 원을 강진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억 3천만 원 이상이 천원택시가 운행하는 강진읍에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9억 3천 정도, 강진읍 상권에 9억 3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해서 강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인재개발원이 문을 열 때 강진읍과 멀리 떨어진 도안면에 위치하다 보니 강진읍 활성화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천원택시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나주와 곡성 등 인근 지자체들은 강진군 천원택시 사업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의 연안여객선 5개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대상에 선정돼 항로 단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 사업 12개 항로 가운데 전남은 5곳으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과거에서 목포 항로, 연속 적자 항로는 목포 상태서리, 목포 외달 등 4곳입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50%를 지원하고 연속 적자 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실적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협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11월까지 중점 가입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전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수의 16%인 31,450여 대가 가입해 전국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영암군이 바둑 본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이름을 딴 바둑팀 마흔의 심장 영암 발대식을 열고 바둑리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마흔의 심장 영암 바둑팀은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 이튿날인 29일에 정관정 촌록팀과 첫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의 정체성을 시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광양의 정체성은 따뜻함과 강인함을 함축한 철인도시 광양으로 또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콘텐츠까지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정체성 의원 연구 모임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광양 고유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와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 광양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현황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연구 모임 의원님들은 이 연구를 계기로 광양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용역 보고회에서 제시된 핵심 키워드는 남해안 남중권 중심, 따뜻함, 으뜸, 호국, 철산업, 강인함 등이었습니다. 이를 지역 소속감과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면 따뜻함과 강인함으로 압축됩니다. 따뜻함과 강인함을 함축해 문화적 가치로 표현한 광양의 정체성은 철인도시 광양. 광양하면 떠오르는 것과 광양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하면 단연 광양제철과 광양항 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 연구가 연구를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뒤에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연구는 특히 이 같은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중마상설시장 인근이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적시하며 가칭 어영담 광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번 의원 연구 모임의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광양시에도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 철거 예정이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도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소용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완도와의 남해안벨트 야구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최근 완도와의 남을 잇따라 방문해 각종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완도구는 기존 야구장에 실내 훈련장과 새 야구장 한 면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 해남에서는 2024 KBO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세계 4위 양식수산물 수출국인 베트남의 제1양식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협력과 수산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술 교류를 위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등 상호기관 선진 양식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은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에서 1%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신청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로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과 교원들이 직접 책을 만드는 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집 등 18편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되기 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원들이 책 주제부터 초고와 퇴고, 표지 디자인까지 참여해 한 권의 책을 직접 만드는 걸로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18편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진도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진도 울금 등 특산전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S등급으로 선정돼 국비 10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으로 전국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시야가 짧은 데다 도로 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는 등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평년교는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한평과 영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8도에서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해남이 영하 5도, 장은 영하 4도로 추운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루 구름 많거나 한때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당분간 크게 추운 날은 없겠고요.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나.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100세 시대.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 건 몇 살까지? 건강, 관절에 달렸다. 관절에 생크릴을 주자.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하나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 연말 넷플보봄 클라우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 온 가족이 좋아할 거야. 벽난로 4K. 불멍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플레이 버튼만 눌러. 폴링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엔 로맨스지. 린제이 로안의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연말도 걱정 없어. 요즘 넷플 뭐 봄? 넷플릭스. We live in cities you'll never see on screen. Not very pretty, but we sure know how to run things. Living in ruins of a palace within my dreams. And you know we're on each other's team. We're on each other's Number 5, Chanel. 우리는 세단을 탄다.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가슴 뛰는 즐거움을 위해. 나만의 길을 달리기 위해. 우리는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Kia, movement that inspires.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이면 때가 쏙 비트 캡슐